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 함께 힘내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월간 플래툰 홍희범 인사드립니다. 플래툰 시스템의 이준규 기자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됩니다. 플래툰 시스템이라고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있죠. 없습니다. 아니 어떤 스포츠 이제 경기에서 플래툰 이렇게 시스템으로 선수들을 이렇게. 이렇게 교체하면서 없습니다. 그걸 이제 플래툰 시스템이라고.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자, 이제 미 해병대도 선수 교체를 하나? 뭐 이런 또 네. 기사가 떴어요. 미 해병대가 변화의 요즘이 보이고 있고요. 미 해병대의 그 장성이 해병대의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예. 요즘 발표를 했죠. 드디어 강화 외골격을 도입하는구나.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네. 뚜둥. 자, 그렇죠. 이렇게 된 배경이 뭐 해병대의 전략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있고 따라서 전술적인 그런 무기 체계들 이런 거에 변화가 분명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그 홍 편집장님께서 취재를 좀 해보셨어요. 네. 예. 네. 주요 일단- 바뀐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일단 병력이 조금 줄어듭니다. 18만 6천 명이 현재 총병력인데 그거를 17만으로 줄입니다. 그래도 웬만한 나라 전체 군병력이다 진짜. 웬만한 유럽 국가 중에 대부분이 이거보다 적습니다. 그렇죠. 총병력이 네. 아니, 육군만도 아니고. 물론 그 군단으로 표현했을 때 1군단, 2군단, 3군단, 4군단 있잖아요. 네네. 그 미 해병의 군단급 부대가 4개가 있는데 보통 5만이라고 치면 네네. 거의 그쪽으로 그렇죠. 수렴하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이래가지고 병력으로 보면 뭐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보병대대 숫자 기준으로 보면 24개가 21로 줍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보면 뭐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죠. 요거를 조금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해병대의 그 원정대라고 있잖아요. 네네. 네, 해병 그렇죠. 원정대의 부대가 이제 8개 부대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개를 줄이면 그렇죠. 예. 딱 이렇게 네,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한 개가 어디로 줄으냐? 원래 1군단 소속인 그 1쪽, 그러니까 1사단 쪽, 해병 1사단 쪽에 3개가 있고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2사단 쪽에 2개가 있고 이쪽 그 오키나와를 네. 유지한 이쪽에 2개가 있어요. 네. 과연 어디가 더 줄까요? 글쎄요. 그건 이제 좀 봐야겠죠. 네, 저는 그냥 1사단 쪽에서 둘둘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1사단 쪽이 갈 가능성이 크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전차가 없어집니다. 드디어 네. 전차를 미 없애고 해병대가 강화 외골- 전차를 없앱니다. 아. 네. 나오네 이제. 네, 그렇죠. 강화 외골격. 미 해병대는 그 7개 전차 대대를 편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항상 운영하고는 현역만 4개 전차 대대가 있는데 그걸 그냥 전부 싸그리. 없앤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 없애면은 전력 완전 감소잖아.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전 포병도 확 줄어들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21개 포대가 있는데 그게 5개로 줍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드리면 전체 4개 표병 연대가 있는데 4개 표병 연대에 각 포대가 21개 포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5개로 준다는 얘기는 2개 포병 대대도 운영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게 참 심각해요. 지금 그러다 그리고 또 병력이 주니까 전체적으로 그에 따라서 조금씩 줄어드는 게 많습니다. 일단 상륙 장갑차 중대가 6개에서 4개로 줄고요. 상장 중대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사실상 모든 헬기 전력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틸트로터 비행대는 현재 19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줄여서 18개가 되고요. 대형 헬기도 9개 비행대대에서 8개로 줄고 공격 헬기도 9개 비행대대가 7개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다 전체로 줄는 것 같지만 대신 확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그렇죠. 네. 네. 다련장 로켓이 300%가 늘어납니다. 300%요? 예. 100이나 200도 다련장. 아니고 300이면 3배로 늘어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현재 다련장은 M270 시스템에서 좀 간략화시킨 시스템이죠. 하이마스. 예, 하이마스 시스템을 미 해병대 하이마트 아닙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한발 늦었다. 총 88문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3배를 세 배. 늘린다는 얘기는 240에서 거의 300까지. 그렇죠. 300여 문으로 늘린다는 얘기예요. 왜 늘릴까요? 거기에 어떻게 연결되는 건데 대한 미사일 전력도 상당수 추가가 될 거다. 이게 바로 합니다. 핵심일 것 다련장과 같이 연결되는 네네. 거예요. 또 왜 있습니다. 그럴까요? 예. 드론도 대폭 확충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죠. 그럼 과연 어떨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은 사실 전통적 미 해병대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상륙 작전 능력은 포기하는 거고. 그게 그렇죠. 또 상장 핵심이니까. 중대부터 전차 중대, 포병 중대를 했다는 얘기는 빼고 그다음에 다련장과 미사일을 늘렸다는 얘기는 저는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군가를 겨냥하는 딱 그렇죠. 네, 그 누군가를 누구냐면은요 겨냥하고. 해병대 숫자 육군입니다. 아, 그러니까 미 육군하고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지. 야, 본토 상륙 작전을 하려고 하는구나. 예. 야, 이것들이 정말. 왜 전차가 필요 없냐? 네. 그 전차를 안 가져가야지 육군이 의심을 안 하거든요. 그렇지.
어디까지 가나. 놀러 왔구나 하면서 그렇죠. 예. 이거 왜 이렇게 가나? 산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가 원래 임무라든지 그런 성격이 적의 방어선을 뚫고 후방을 대규모로 상륙한다라는 게 전통적인 해병대 교리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라면 지금 보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전력을 다 줄이고 특히 전차 전력을 줄인다는 얘기는 공격을 어느 정도 줄이고 대신에 어딘가에 뭔가를 막는다는 건데 다련장이랑 이건 미사일이라 그러면 이거는 뭐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역시 미 육군이야. 점점점 미 육군이 해안 경비대를 격파하고 상륙하려고 그리고 목표가 있어요. 크레용 공장이에요. 크레용을 마음껏 먹기 크레용 위해서. 먹는 놈들. 그렇죠. 자 이제 산으로 갔으니까 네, 내려오십시오. 내려가겠습니다. 네, 내려오시면서 얘기를 나눠보시겠습니다. 예. 일단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지난 냉전이 끝난 이후에 30여 년 동안에 미 해병대가 사실 현실적으로 전통적인 상륙 작전을 사실상 못한다고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든가 이런 인천 상륙 작전 같은 전통적인 상륙, 강습 상륙은 현대전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미 해병대는 초수평 상륙 작전 개념을 전략 개념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 한계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결국은, 그렇죠. 네. 미 해병대가 실전을 치른 대표적인 사례가 91년 걸프전, 그다음 2003년 이라크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인데 극단적으로 말해서 같은 병력의 육군도 할 수 있는 작전들이에요, 사실은. 물론 해병대 감투 정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더 잘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상륙을 안 한다고 그러면 굳이 해병대일 이유가 없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있는 거죠,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설령 전차 전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도 육군의 전차 전력을 배속시키면 되지 않겠냐. 실제로 아마 걸프전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했던 걸로. 걸프전에서는 그렇기도 했지만 그 걸프전의 문제는 뭐냐면 교두보를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진격을 할 때 상당한 에러가 있었죠. 그 특히 상장대대가 운영하는 상륙 장갑차의 그 장갑이 좀 얇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때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 부딪히고 요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이제 초수평 상륙 작전의 상륙 장갑차로만 국한된다면 굉장히 빠른 속력의 그 상륙을 해야 되는데 돌격을 해야 네네. 되는데 그 무기 체계 개발에 결국 포기를 했죠. EFV 망했죠. 그 차기 상륙 장갑차가 물론 결국 중국은 망했죠. 절충을 해서 적당한 성능의 그 기종을 개발해서 지금 대량 생산해서 중국 육전대에 보급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도 상륙 장갑차의 그 차기를 지금 개발하는 입장에서 미 해병대가 이걸 포기를 하니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시사하는 그렇죠. 바가 커요. 왜냐하면은 저도 전통적인 상륙 작전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예전에는 그냥 해당 지역을 뭐 함포든 공군력이나 해서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상륙을 하면 상륙을 해도 사실 사상자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상륙 거부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자주포라든지 아니면 지상에서 쏠 수 있는 온갖 무기들은 옛날처럼 이렇게 해안선에서 몇십 킬로 장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두보 이렇게 올라갔다고 막 물자 실은 순간에 막 다련장 딱 떨어지면 이거는 아주 정말 옳죠. 야 그냥 해안에 시체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네. 초음속 비행체가 날라와서 그냥 상륙함 한번 가라앉혀 버리면 그쵸. 그때 그냥 다 그쵸. 물거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 해병대 포커스가 중국에 맞춰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이제 중국 본토에 뭐 상륙을 하고 이런 건 꿈도 못 꾸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상들을 하는 게 중국이 장악한 남사군도 지역의 섬들 이 주 타겟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애당초 그런 섬들에 에이브럼스 전차 끌고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셔먼도 껄쩔쩔매는 그런 환경에서 여기서 또 연계되는 게 뭐냐면은 이 미해병대하고 자위대하고 같이 훈련을 많이 하는 게 결국 이거의 연장선상입니다. 남사군도. 뭐 남사군도를 점령을 하든 아니면은 중국에 점령 안 한 섬을 자위대가 먼저 점령을 하든 육해공 자위대를 보내서 훈련하는 게 도서탈환 작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어느 나라를 상정하고 있느냐가 딱 떠오르죠. 근데 이 모든 거에 대한 그 요점을 우리 홍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요 대목에 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전략 기반이 섰기 때문에 모든 그 체계를 변화시키는 그렇죠. 거죠. 저는 이게 진짜 미국의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서운 점이죠. 왜냐하면 사실 미 해병대는 그냥 이대로 해도 돼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어쨌든 사실 말씀하신 대로 테러와의 전쟁 이후에서는 지상 작전에도 투입되기 때문에 해병대를 감축하거나 성격을 변화한다고 누가 압박을 넣을 일도 없어요. 잘 싸우는 부대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신들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혁신적인 그렇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1위 국가이자 그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국가가 한순간에 확
돌변해 버리잖아요. 이거는 사실 필요하면은 자존심이나 전통도 필요 없다라는 그렇죠. 자세니까 저는 정말 무섭게 보고 있어요. 포스 뭐 디자인 2030으로 우리가 부르면서 가고 있어요. 네, 보도를 봐서 그렇지 사실은 한순간에 없앤 건 아니고 두 그동안에 순간에 없앤. 끊임없이 그렇죠. 연구를 하고 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을 거예요. 예. 그래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다 그랬으면 반발이 난리 생각보다 나죠. 난리 나죠. 자, 이제 네. 조금 더 얘기를 진행해 보면은 또 재미있는 게 다련장 로켓을 300%를 증가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또 의미심장합니다. 그거와 함께 그 지대함 미사일 그렇죠. 그 부분 부대를 갖다 늘리고 그 무기 체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같이 말씀해 같이 주시면 갈 될 것 겁니다. 같아요. 아마 네. 일단 다련장 로켓이 늘어나는 이유는 지금 다련장 로켓의 운용 패러다임이 옛날 같이 여러 발을 한꺼번에 쏴서 광역을 초토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북한에서 쏘듯이 그냥 막 그냥 남발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미 해병대도 그렇고 육군도 그렇고 다련장 로켓 운용의 중심이 GMLRS 즉 정밀 타격 미사일 유도탄입니다. 말이 로켓이지 사실상 미사일 GPS를 쏘는 거죠. GPS로 뭐 공산호차 몇 미터로 딱 떨어지니까 그것도 70km, 80km 날아오거든요. 7천만 원짜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전 포병을 차라리 줄이고 트럭에 다련장으로. 탑재된 하이마스를 기동성을 살려가지고 그걸로 장거리 화력 정밀 타격의 주력을 삼자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거는 다련장 로켓뿐이 아니라 필요하면 대한 미사일도 실제로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들을 점령해서 필요하면은 뭐 섬 안에서라면은 뭐 운영할 야포 수 대신에 있게. 차라리 이거 하이마스 같은 거 끌고 와가지고 정밀 장거리 타격을 하고 필요하면은 적의 접근 거부 전력으로 쓰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접근 거부 말씀 잘하셨는데 또 미국이 크게 그 전략을 바꾼 게 이제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기엔 버겁고 전 세계를 섹터로 한다지만은 어떤 그 이슈가 되는 지역에 그 군사력을 투사한다고 할 때 지상 전력, 그 기갑 전력을 투사해서 뭐 희생을 따르고 이런 거보다는 미 해병대는 원거리에서 투사해서 그렇죠. 더 이상의 효과를 거두겠다. 어떻게 하는 보면 좀 그 더 개념이에요. 빠르고 가볍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미 해병대는 지금 그 다련장 로켓을 상륙 함상에서 쏘는 것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또 이게 봐야 되는 게 병력은 의외로 안 줄어들었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병력이 그렇게 많이 안 줄는 이유는 보병대대 숫자는 줄지만 대대당 병력 아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1개 분대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지금. 아 그렇죠. 15명까지 갑니다. 1개 분대. 왜 그러냐? 원래 미 해병대는 4인조 사격팀 3개인데 그 3개마다 다 분대 지원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분대장이 13명 팀이었는데 이거를 지금 15명으로 늘립니다. 왜 그러냐? 지금 2명이 더 늘어나는 게 부분대장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뭐 옛날 좀 오랫동안 인터넷 하신 분들은 시삽 해커. 이거 아는 분들은 이제 아재인데 하여간에 어쨌든 왜 이 2명이 들어왔냐? 우선 필요하면 1개 분대당 하나씩 칼구 스타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물론 상시 지급은 아니고 지휘관 필요하면? 요청해서 주는 거지만 무려 분대 차원에서 이런 칼구 스타프가 들어가고 칼고 스타프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반동포입니다. 알라 요술봉의 서구 대전차- 버전이죠. 대전차 로켓 구경이 시험. 훨씬 크고 네. 위력도 상당합니다. 한 봉 쏘면 그냥 토치카 그냥 하나씩 날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휘관이 요청하면은 분대에 드론 하나씩 줍니다.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아마 드론 조작수를 주로 하지 않을까. DJI 건 안 되겠네요. DJI 거 안 주겠죠. 아, 그렇죠. 미해병대가 이것 때문에 심지어 그 입대 요건마저 낮췄어요. 입대 요건 왜냐하면 옛날에 그 항상 해병대가 주장하는 게 있는데 미해병대원은 모두가 소총수다. 체력. 예. 그런 거를 기본으로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 오퍼레이터라든가 할 사람들은 좀 더 좀 이런 그 다루는 능력이라든가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낮춰서라도 확보하겠다 해서 야 정말 그렇게 기준까지 낮췄습니다. 대단하다. 제 생각에는 전차 같은 걸 줄이는 이유 사실 전차가 굉장히 병력 소요가 적은 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원 병력이 전차 정비 승무원은 병력. 얼마 안 돼도 정비 병력까지 그 포함하면 정비 병력 등등 뭐 지원 병력 하면 결국은 10세대가 대대거든요. 아 1개 중대구나.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상륙 거점을 확보하면 그 거점을 방어하고 지키면서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게 해병대의 마지막 역할이다 하고 단정을 짓고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한마디로- 때문에 전차 대대를 아예 없앴어요 다. 노르망디 없애려고 시기에 해요, 적대 참. 상륙은 오히려 없었습니다. 보병 한 명을 전차화 시켜버리네요. 그러니까 결국 보병 전력을 강화하고 드론하고 장거리 타격 전력을 강화하는 걸로 해서
최대한 본연의 임무에 어떻게 보면 더 오히려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굳이 그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 지역을 갖다가 제압하려면은 해병대는 교두보를 확보하고 육군이 나머지 들어오면, 예. 지상군이 들어가서 전력 확대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합동군 체제에서 제대로 역할을 가자는 얘기예요. 뭐 그렇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병대가 다 할 야. 이유가 그러니까 없다 이 얘기죠. 제대로 주특기화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런 셈이죠. 자 여기서 이제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그럼 마린원이 또 우리가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해병대 마린원. 예, 네. 우리는 지금 해병대에서 그 쓰는. 이제사 해병대의 날개를 달기 위해서 네. 날개짓을 하고 있는데 기동 헬기는 이제 결정이 됐고요. 마린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격 헬기 대대를 한 개 대대 창설을 하는데 그것도 네 24대를 참. 완편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우선 협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선정이 된 게 하필이면 마린원의 공격형이에요. 근데 어태곤이 되나요 그럼? 어태곤. 아, 이거 참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왜냐 이거 문제 있습니다. 공격 헬기로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게 수송 헬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참고 쓰겠지만 공격 헬기를 마린원 버전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아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헬기에다가 기관총 달고 저기 로켓포 달면 이게 공격 헬기인 줄 아나 본데 미사일 이 마린원의 그 개량형 버전은 일단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제약이 많아요. 많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해상 작전 헬기로 아직 검증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선택한다는 건 뭔가 다른 그냥 구린 부분이 저기 있지 않나. 좀 미군이 갑갑합니다. 해체한 공격 헬기 부대 하나 해체하면 거기서 쓰는 바이퍼 같은 거 가져오면 안 내가 그 돼? 얘기 지금. 솔직히 네. 그 얘기가 나올 판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왜냐 공격 헬기가 2개 대대가 이제 해체가 되는데요. 네, 네. 그거 그대로 갖고 와도 돼요. 가져와서 그러니까요. 그냥 한개 대대니까 하나는 쓰고 하나는 부품해서 동료 교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게 이슈가 어떻게 나온 보면 게 가장 좋은 선택이죠. 뭐 저 틸드로터 그 CV 네. 22도 그 네. 한개 대대 줄죠. MV22 그렇죠. 네, 그 다음에 MV22 한개 대대가 줄죠. 그 다음에 그 우리 이제 CH53K로 이제 앞으로 바꿀 건데 그렇죠. CH53 2대대 스텔리온. 중형 이야 멋있던데 그거. 중형 헬기 대대들이 한 개 대대가 줄어요. 아 근데 스텔리온은 너무 작아서 좀 안 되고 2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CH53K가 근데 굉장히 비싸서 어머 그거 F-35B가 싸게 보일 정도로 비싸니까요 지금.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이 여러 가지로 탐나는 네. 게 많아요. 근데 저는 오스프리하고 바이퍼만이라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수리온은 수리온대 마리노는 마리노대로 쓰고 사실 마리노는 뭐 기동형은 써야죠. 써야죠. 예.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결정이 됐고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유리하니까 써야 그렇죠. 되는데 공격 헬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전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스프리가 굉장히 탐이 나는 게 어쨌든 앞으로 이제 그런 헬기들이 틸트로터가 대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스프리는 우리 지상군의 차기 대형 기습 상륙 그렇죠. 내지는 기습 돌격할 수 있는 헬기에 아주 그 왜냐면 굉장히 쓰임새가 굉장히 있죠. 유용할 수 있는 게 이게 사실은 특수작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항속거리가 기니까 그래서 도입하는데 만약 그냥 도입하기에는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어쨌든 해체하는 거면 좀 싼 값에 넘겨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 좀 넉넉하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3만 톤짜리 차기 그렇지. 상륙함이라서 경항모로 만들려고 애쓰는 그 배를 예. 정말 순수하게 상륙함으로 정말 쓰게 아니 그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배에다가 띄우면 근데 비행기니까 항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좀 키웠다. 뭐 우리가 헬기 이거 항모? 네. 상상은 이렇게 하지만 예, 좀 내 키웠네요. 절대 예상컨대 네. 미국에서 절대 단 한 대도 그냥 주지 않을 거예요. 그냥은 안 물론. 주겠죠. 아, 근데 그냥이 아니라 뭐 어떤 가격이더라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음. 예비 물자로 네. 당연히 보관을 뭐 하고 있을 꿈은 거고 누구나 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지는 꿈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네. 자, 지금 진단 키트 많이 줄 수 있는데. 진단 키트랑 바꾸면 안 되나? 화장지랑 미 바꾸면 안 해병- 될까요? 화장지. 화장지. 그 세계 기축통화가 TP. 그렇죠. 예. 아, 그렇죠. 자, 여기가 토일렛 페이퍼. 마무리가 안 돼 이 양반들아. 이게 다 시작이 어. 미 육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아, 미국군이. 그런가? 예. 네, 음. 네. 자, 미 해병대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홍평시장님께서 아주 자세히 속속들이 대대의 그 줄인 것도 어디가 뭐가 어떻게 줄고까지 구체적으로는 네. 이렇게 얘기한 사례는 저는 들어보질 못해서 네, 역시 뼈가 그런가요? 되고 살이 되는 네, 좋은 프로그램 방송.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우리나라도 해병대가 세계 2위 규모잖아요. 뭐 미국 그렇죠. 해병대 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이 이제 큰 근데 연구를 우리는 해야죠. 미 해병대하고는 전략적인 접근이 다르기 때문에 전 다르게 가야 된다고 아 근데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이죠. 문제는 문제인 게 지금 우리 해병대에
대북 작전이 결국은 미 해병대가 그렇죠. 어느 정도를 들어가고 우린 또 그거에 맞춰서 그런 식인데 해병대가 이렇게 확 줄어버리면 이제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병대를 바꿀 진강해야 것인가 되겠다. 고민해야 됩니다. 네. 그거보다 그러면- 미해병대는 그야말로 총알이 빗발치는 적전 상륙 같은 건 좀 거부한다 이런 방식. 짧게 설명하지 말고 짧게 이왕 미 해병대 얘기했으니까 대한민국 해병이 걱정이잖아요. 그리고 향후에 대한민국 해병이 지금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어느 전력이다. 짧게 각자의 생각들을 한번 달리 가야 됩니다. 우선 이 기자님. 역시 입체 상륙이니까요. 제가 보기에도 항공 전력이 좀 가장 좀 추가가 오케이. 돼야 될 것 같고. 해병대 날개를 계속 달아주자. 네네. 저는 이족 보행 병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아주 그냥 네. 일관성 있으십니다. 우리 홍 편장님. 저도 항공전력을 생각하는 게 아, 현실적으로 진짜 장갑차 타고 뭐 전차를 끌고 들어가는 식의 전통적인 상륙이 불가능하지 않아도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음흠. 그런 상황에서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줄게라는 식의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고 진짜 전략기동군으로서 만들 것 같으면 좀 진지하게 좋은 걸 주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독수리를 좀 제대로 된 독수리를 달라. 네. 바로 공격 헬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